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월급의 10%를 꼬박꼬박 저축하고 펀드에 투자하면 65세 은퇴할 때쯤엔 부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학교에서, 부모님에게서, 금융 전문가들에게서 귀가 딱지 않도록 들었던 이 말. 죄송하지만 이것들은 노예들의 각본입니다. 이 각본대로 살면 휠체어를 탈 때가 되어서야 겨우 부유한 노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말이죠. 젊음과 건강을 다 바쳐서 늙은 뒤에 얻는 부가 무슨 소용입니까? 지팡이를 짚고 람보르기니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가장 젊고 뜨거울 때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책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월급쟁이 마인드를 산산조각 낸 금서이자 자본주의의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빨간 약입니다. 리무진 기사로 일하며 시급 7달러를 받던 패배자에서 30억대의 수백억 자산가가 되어 은퇴한 전설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이 책은 아껴 써라, 저축해라 같은 뻔한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부자 되기는 가망이 없다고 일갈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내일 출근길이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 꿈을 걷는 자의 시선과 해석으로 꽉 막힌 서행 차선을 뚫고 나가는 부의 추월 차선 탑승권을 끊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MJ 드마코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는 20대 때 리무진 기사로 일하며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죠. 부자는 늙은 백인들 뿐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눈앞에 람보르기니 쿤타치 한 대가 섰습니다. 그가 꿈꾸던 드림카였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25살 정도의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드마코는 충격을 받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청년은 무심하게 대답했죠. 발명가입니다. 그 순간 드마코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아, 부자는 늙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아니어도 젊어서 부자가 될 수 있구나. 그는 그날 이후 천천히 부자 되기라는 사회적 세뇌를 거부하고 부의 방정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인생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길은 인도입니다.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오늘만 산다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바로 씁니다. 최신 아이폰, 명품 가방, 해외여행,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돈을 쓰죠.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하고 욜로를 외치지만 사실은 미래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소득이 높아도 소용없습니다. 연봉 1억을 받아도 1억 2천을 쓰면 인도 여행자입니다. 이들은 금융 문맹이며 쾌락의 노예입니다. 결말은 파산 혹은 평생 빚 갚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길은 여러분 대부분이 서 있는 곳, 바로 서행차선입니다. 이들은 성실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합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일하자. 커피값을 아껴 복리상품에 투자하자. 이들은 자신의 오늘, 즉 자유를 팔아서 내일, 즉 돈을 삽니다. 하지만 드마코는 말합니다. 서행차선은 잃어버린 게임이다. 왜냐고요? 서행차선의 부의 공식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는 직업 연봉 플러스 시장 투자 수익률. 여기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죠. 바로 시간입니다. 연봉을 무한대로 올릴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하루는 24시간 뿐입니다. 200년 동안 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복리의 마법, 1년에 5% 수익률로 10억을 모으려면 50년이 걸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병원비로 그 돈을 다 써야 할 겁니다. 서행차선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그저 가난을 피하는 길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길은
바로 추월 차선입니다. 이곳은 직업, 잡이 아니라 사업과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추월 차선의 부의 공식은 다릅니다. 부는 순이익 플러스 자산 가치. 여기서 중요한 건 통제권과 영향력입니다. 월급쟁이는 내 월급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마음이죠. 주식시장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월차선 여행자는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통제합니다. 제품을 더 많이 팔면 됩니다. 가치를 더 높이면 됩니다. 이들은 시간을 팝니다가 아니라 시간을 복제합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팔리는 책, 돌아가는 웹사이트, 임대소득, 프랜차이즈 시스템, 이것이 여러분 대신 돈을 벌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돈나무입니다. 돈나무를 심지 않는 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돈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월차선으로 갈아탈까요? 가장 먼저 뇌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TV를 보면서 와, 저 광고 재밌네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 회사는 저 광고로 어떻게 수익을 낼까를 분석해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면서 웃고 있지만 마십시오. 이 유튜버는 어떤 제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지를 연구하십시오. 맛집에 가서 맛있다고 끝내지 말고 이 집의 회전율은 어떻고 마진은 얼마일까를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돈을 쓰는 대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기회로 바라보십시오. 지갑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없으면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호구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드마코가 제시하는 부의 절대 법칙, 영향력의 법칙입니다.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면 수백만 달러를 번다. 동네에서 빵을 구워 팔면 동네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빵 굽는 레시피를 팔거나 프랜차이즈를 내면 재벌이 됩니다. 박지성, 손흥민, BTS가 왜 천문학적인 돈을 벌까요? 그들의 재능이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즐거움, 즉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쫓지 마십시오. 필요를 쫓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는 틀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할까? 이 질문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한 문제의 크기가 곧 여러분의 통장 잔고의 크기입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면 작은 돈을 벌고 큰 문제를 해결하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업 아이템이 추월차선인지 판별하는 5가지 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입니다. 내가 가격, 마케팅,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가? 즉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등 남의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내 브랜드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진입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예를 들면 진입 장벽이 낮으면 경쟁이 치열해 돈이 안 됩니다. 누구나 쉽게 돈 버는 법은 사기입니다. 어려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필요입니다. 누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 예를 들면 내 열정 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원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가? 즉 자동화가 가능한가? 마지막 5번째는 규모입니다. 수백만 명에게 복제가 가능한가? 또는 동네 장사인가? 글로벌 비즈니스인가? 이 5가지 만족하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없다면 만드셔야 됩니다. 그곳에 100억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서행차선의 정체 구간에서 답답해 하시는 여러분, 부의 추월 차선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평범함은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다. 남들처럼 살아서는 절대 남다르게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저축, 펀드,
연금,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본업이 아니라 추월차선으로 가기 위한 자금줄이자 배움터일 뿐입니다. 퇴근 후 주말에 TV를 끄고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책을 쓰든 코딩을 배우든 사업을 구상하든 생산자가 되기 위한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잡고 엑셀을 밟으십시오. 제한 속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 속에 박힌 가난의 브레이크를 파괴했기를 바랍니다. 저 꿈을 거는 자는 여러분이 서행 차선을 벗어나 부의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그날까지 가장 빠른 지름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